에릭 번의 교류 분석 상담 이론 보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상담 과정 7번이죠. 상담의 진행 과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의 진행 과정부터 진행해서 마무리까지 쭉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성주의 상담 이론입니다.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이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셔야 되고요. 먼저 첫 번째 상담의 진행 과정이 있는데 이 프로세스 중요해요. 이 프로세스를 출제한 적도 있기 때문에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 관계 형성과 계약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이 4가지인데 그 순서가 바로 이거예요. 구교 개각, 구교 개각. 이 순서를 알아놓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 분석이라 하고 이게 교류 분석이라 하고 이게 게임 분석이라 하고 여기가 각본 분석이라고 그래요. 자, 뒤에 있는 분석은 제가 안 썼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구교 개각 꼭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자, 구조 분석, 교류 분석, 게임 분석, 생활 각본 분석, 동그라미 1, 2, 3, 4 쓰는 센스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에 재결단이라고 합니다. 재결정이라고도 하는데 재결단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죠. 자, 만약에 시험 문제 낸다면 이 부분을 섞을 거예요. 이 부분을 가로넣기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출제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상담의 단계에서 지금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이제 재결단까지 나올 거예요. 거기까지 하면은 상담의 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구조 분석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PAC가 있잖아요. 자 구조를 보는 겁니다. 자 구조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구조 분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아 상태에 대한 구조 분석이다. 내담자의 자아 상태에 대한 이해와 과거 경험 때문에 성인 자아가 기능을 못하는 원인을 찾는 것이다. 내담자의 부모자, 성인자, 아동자 내용과 기능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자, 내담자의 자아 상태에 오염, 혼합이라고 하고 베타, 배척 이렇게 자아 상태의 병리였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가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있는지 분석 확인하며 자아 기능 그래프, 에고그램이라고 하는데 자, 이 자아 기능 그래프를 사용해서 구조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혼합성, 베타성, 손상, 해이한 경계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분석하고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혼합성은 하나의 자아 상태의 상태 내용이 다른 자아 상태의 말 그대로 혼합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혼합에 동그라미 치고요. 일명 오염이죠. 자, 존재함으로써 각각의 자아 상태가 독립된 총체로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예, 각각의 자아가 PAC가 독립된 기능을 한 상태여야 되는데 이렇게 혼합되거나 오염이 되면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죠. 베타성입니다. 베타성은 앞에서 배척이라는 말도 했었나요? 3가지 자아 중에서 하나 또는 2가지만 사용될 때 나타나는 문제다. 우리가 이제 보통 자아적인 부분들은 학습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감정적인 부분이나 사고적인 부분이 골고루 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두 가지만 기능을 하고 아예 뭐 예를 들어서 1가지 내지 2가지가 아예 개입이 안 된다.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오케이, 베타 배척이 되겠죠. 어버이 자아 배제 시 가치감을 상실하고 어른 자아 배제 시 외부 세계관에 중재를 할 수 없으며 어린이 자아 배제 시 상황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반응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버이 자아가 이제 부모 자아인데 부모 자아가 배제됐다라고 하는 것은 베타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가치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치감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어른 자아는 이제 사고적인 측면이니까 중재적인 부분이 중요한데 이런 어떤 중재적인 부분을 잘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서적인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감정적인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서적 반응을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손상인데요. 자아 상태 중에 어느 것이 완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상처를 입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를 입게 되는 것으로서 비합리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어린이자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상처받는 부분이 이제 감정적인 부분에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자, 감정적인 요소인 어린이자가 많은
이제 손상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해이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자아 상태 간의 에너지 흐름이 지나치게 자유롭다. 우리가 보통 경계가 해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느슨해졌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나치게 에너지 흐름이 자유로운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어른자 통제라는 것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행동은 수시로 바뀌고 혼란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해이한 경계선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조 분석을 통해서 오염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배타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해이한 경계선이 있는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손상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고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자아기능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구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고그램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하시면 이 워크숍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배우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의사교류 분석 또는 교류 분석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 교류 분석은요, 상보적인 교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차적 교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암시적,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면적 교류.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상보적 교류가 바람직한 거고요. 교차적 교류나 암시적 교류는 좀 바람직하지 못한 교류라고 그래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의사교류를 하는데 그 교류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교류는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작용으로서 자극과 반응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극을 주면 여기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한 관계인데 그게 이제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보적 교류, 상호 보완적 교류가 되는 거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교차나 이면적, 암시적, 이중적 이런 말이 다 이제 동의어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구조 분석을 했어요. 1차적으로. 구조 분석을 기초로 해서 내담자가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상호, 의사, 교류, 두 사람의 자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극과 반응이라 볼 수 있는데요. 자,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상호교류를 분석함으로써 동그라미 1, 상호 보완적, 동그라미 2, 교차적, 동그라미 3, 암시적, 상호교류 등을 학습시킵니다. 자, 기억해 보면 내면적 교류가 있는데 이 내면적 교류는 참고하시면 돼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타인과의 교류거든요. 자, 자아 상태 간의 대화를 말한다. 어버이자의 금지령이라든지 어른자의 사고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자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서 내면적인 구조 분석을 했으니까 내면적인 교류 부분을 좀 파악해 볼 수가 있고, 자, 이제 타인과의 교류예요. 그래서 밑에 그림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도 그림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자, 왼쪽에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타인이라고 가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례도 들어 있습니다. 자, 상보적 의사교류는 특정한 자아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낼 때 그 다음 밑줄 예견되는 반응, 좋은 거죠. 예견되는 반응을 얻은 겁니다. 의사교류의 자극과 반응의 평행을 이루는 의사교류다. 갈등이 없습니다. 갈등 없다 밑줄. 특정 자아가 보낸 메시지가 다른 특정 자아로부터 예상된 반응이 나올 경우입니다. 예상된 반응의 밑줄. 자, 남편, 내 서류봉투 어디 있지? 책상 두 번째 서랍에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건 상보적 교류라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거기 보면 AA라고 돼 있는데 뭐 성인자적인 측면에서 이제 자극이 들어가면 성인자 측면에서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교차적 교류인데 교차적 교류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온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교차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교차적 교류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개인이 보낸 메시지에 대해 타인이 그 다음에 밑줄 엉뚱하게 왔잖아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 그 자리에 밑줄 치면 돼요. 앞에는 예견되는 반응이었고요. 여기는 기대하지 예견되지 못한 반응이 나타나는 교류입니다. 의사소통의 방향이 서로 어긋났죠. 어긋날 때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올 때 갈등이 유발된다. 예. 앞에 상보적 교류는 갈등이었지만 이 교차적 교류가 나타나면 이제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 서류봉투 어디에 있지? 자기 것은 자기가 잘 챙겨야지. 나한테 왜 물어보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한다. 그럼 벌써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죠. 부부간의 갈등이. 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면적, 암시적 또는 이중적 교류라고 하는데요. 이중적 교류의 형태인데 이거는 이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면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이라는데 거기에서는
엇박자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으며 그 자리 밑줄 한 번에 3개, 4개의 자아 상태가 관련되는 교류라고 합니다. 겉으로 표현되는 자아와 끊어요. 실제로 기능하는 심리적 자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의미를 숨긴 위장된 메시지가 교환될 경우다. 거기에 보면 위장된 메시지란 말이 있어요. 이 심리적인 수준에서 사회적인 수준에서 서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위장된 메시지가 교환될 경우에 우리가 이면적 교류, 암시적 교류라고 합니다. 이 이면적 교류, 암시적 교류에서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이 게임 분석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게임 분석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류를 이제 분석을 하고 게임 분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게임 분석과 관련이 있다. 이 정도만 노트해 놓으세요. 게임 분석과 관련이 있다. 자, 사례 보실래요? 사회적인 수준을 봐주세요. 사회적인 수준은 몇 시에 저녁 먹을 거요? 6시에요. 라고 하면 문제가 없죠. 이건 상보적 교류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AA로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사회적인 수준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것을, 겉으로 표현되는 자라고 하거든요. 겉으로 표현되는 자. 저녁 식사 몇 시 할까요? 6시 하게요. 라고 했어요. 그럼 겉으로 표현되는 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의 심리적인 수준은 배고파 죽겠는데 왜 저녁 빨리 안 줘? 자, 아내의 심리적 수준은 저녁은 그냥 되나?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면적 암시적 교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사회적인 수준과 심리적인 수준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중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이란 말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오케이. 꼭 알아놓으시고요. 요 3가지 교류 행태 중에 요게 이제 좀 중요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암시, 이면, 이중적 교류 잘 알아놓으시고요. 자연스럽게 게임 분석 들어갑니다. 자, 게임은 우리가 이제 보통 즐거움이나 재미를 주는 활동이 게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게임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게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게임은 어린 시절 형성된 초기 결정의 방식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교류의 한 유형으로서 일련의 연속적 교류가 이루어진 결과로서 그 다음에 가로 시작 두 사람이 모두 나쁜 감정으로 끝나는 심리적 교류이다 가로 닫고요. 거기 보면 두 사람이 모두 나쁜 감정으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이게 만성적 부정적 감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라켓 감정이라고 그래요. 라켓 감정. 그래서 라켓 감정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게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교류 분석 상담에서의 게임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여가손용상에서 우리가 즐거움이라든지 재미를 주는 활동이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죠.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심리적 교류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 모든 게임은 기본적으로 속임수가 있다. 아까 제가 위장된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속임수가 있고 결과는 극적이고 흥분된 감정을 갖게 하며 조직적이고 예측 가능한 결과로 발전되어가는 이중적 교류 속에서 진행된다. 다른 거 다 내버려 두세요. 이중적 교류만 알면 돼요. 이중적 교류 속에서 게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요것과 연관된다. 두 사람 간의 악화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암시적 여기 나요. 암시적 교류의 근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심리적인 수준에서 지금 세 사람이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의사교류적인 측면에서 위장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니까요. 거기 나온 대로 속임수가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관계가 개선될 거 아닙니까? 자, 숨겨진 동기를 가진 일종의 암시적 의사교류다. 암시적 의사교류의 밑줄, 애정이나 관심 등 인정자극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의 특징은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 자신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게임에 관여되는 사람들은 최소한 한 사람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의사소통을 저해합니다. 이게 라켓 감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의식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심리적인 거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만성적 부정적 감정을 라켓 감정이라 했어요. 게임의 결과로 여기서 끊어야 돼요. 게임의 결과로 만성적인 부정적 감정인 라켓을 경험하는데 불안 라켓, 우울 라켓, 자해 라켓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다 불안이나 우울이나 자해나 다 부정적인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만성 부정적 감정은 인정받으려는 숨은 의도가 있고 조금씩 쌓여 한풀이의 행동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게임 분석은 암시적
의사교류의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만성 부정적 감정 동그라미 2, 라켓 감정의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이게 결론이에요. 자, 게임 분석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게임 분석. 자, 게임 분석은 첫 번째 암시적 교류를 분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라켓 감정, 만성적 부정적 감정이요. 자,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을 분석해서 거기 나온 대로 그 근원을 파악해서 그 근원의 해결을 해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상보적 교류, 표면상 유쾌하게 보인다. 이면적 교류는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표면적으로는 괜찮아요. 상보라고 그랬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괜찮은데 이제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게 다 이면적 교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인 거니까. 결말은 게임을 결론 내리고 불쾌감, 부정적 평가를 수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밑에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좀 어려운 게 나와요. 시간의 구조화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 이 전 시간에 시간 구조의 욕구가 있었거든요. 시간 구조의 욕구. 그게 바로 이제 시간의 구조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 자극을 극대화, 스트로크잖아요. 인정 자극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삶의 시간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의 사회적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건데, 자, 거기 에릭 번은 특히 유아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을 연구한 미국의 소아과 의사 스피츠에게서 커다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극의 욕구로서 스트로크, 이거 인정 자극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것을 이제 전개했는데, 스트로크란 친밀을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 매개체가 된다. 손길뿐만 아니라 말이나 인상이나 표정이나 몸짓 등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요. 결혼한 바로 스트로크를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인정 자극이 자극의 욕구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간 구조가 구조의 욕구라고 하거든요. 간단하게. 그러면은 인정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말을 통해서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표현하지는 않아요. 거기 나온 대로 뭐 어떤 손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상, 표정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스트로크에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교류 분석 상담은 인간이 서로 스트로크를 주고받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신의 생활 시간, 앞에서 삶의 시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생활 시간을 대인 교류에 둘러싸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시간의 구조화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둘 또는 집단으로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시간의 구조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시간의 구조화에 6가지가 있거든요. 그 6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폐쇄가 있어요. withdraw이라고 하는 폐쇄는 철수라고도 해요. 철수. 그냥 폐쇄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암기법을 폐로 잡았거든요. 그 다음에 의뢰, 그 다음에 소일, 그 다음에 활동, 그 다음에 게임, 그 다음에 친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구조화가 바로 이건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과 그 관계를 맺잖아요. 시간을 보낸다 할게 쉽게. 시간을 보낼 때 6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폐쇄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친밀한 것까지 쭉 이루어질 수 있는데,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따라 자아 상태, 스트로크 강도, 가치가 다를 수 있겠죠. 자, 폐쇄에서 친밀로 나아가는데 더 개방적이고 깊은 대화가 가능하겠죠. 아무래도 폐쇄는 대화를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깊은 대화가 친밀로 나아갈수록 이루어지는 것이고, 스트로크의 강도, 스트로크의 가치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폐쇄적인 측면이 어떻게 인정 자극이 나타나겠어요. 친밀로 나아가야 인정 자극이 세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스트로크의 강도가 세진다고요. 자, 그 다음에 폐쇄에서 대화가 진전될수록 심리적 위험도 증대되는데, 이는 심리적 위험이란 스트로크의 불가 예측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스트로크를 보냈을 때 이게 수용될지 아니면 배척될지, 뭐 배척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스트로크라고 하는 것을 보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반응으로 나온다 그러면 배척당한 거잖아요. 그래 이제 그런 게 예측하기 힘들 때 심리적 위험이 증대된다라고 해요. 그러나 이제 친밀은 이런 위험이 적죠. 친밀 아예 그냥 시간 구조화에서 맨 끝에 있는 친밀은 역설적으로 심리적 위험이 가장 적게 나타나겠죠. 친밀한 관계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험에 이게 나왔는데 그냥 외우시면 돼요. 어떻게 외우면 되냐? 6글자를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구조화
시간의 구조화는 구조욕구라고 해요. 구조욕구. 구조욕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라고 하는 것.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 대인관계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어떤 일종의 방법적인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 보면 위에 암기법, 폐, 의, 소, 활, 개, 친 두 문자 암기법이에요.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폐, 의, 소, 활, 개, 친 될 수 있으면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이쪽으로 갈수록 개방성이 높아지거든요. 이쪽으로 갈수록 개방성이 높아진다. 개방성 높음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이제 폐쇄가 됩니다. 폐쇄는 제가 다른 책을 보니까 철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의례입니다. 한 글자 썼으니까 의례. 그 다음에 우리가 소일, 패스타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활동, 그 다음에 게임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친밀이 됩니다. 친밀은 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폐의, 소, 활, 개친. 시작. 폐의, 소, 활, 개친.